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두려워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제정된 행사까지, 또 특히 중국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형 군함 2척을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왜냐? 겁이 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또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또 이로 인해서 러시아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F-35 TR-3 부분 업그레이드 기체를 인수 재개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이스라엘과 단교한 콜롬비아가 공군력 붕괴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이 TR-3 업그레이드 문제로 1년 이상 중단했던 F-35 전투기 인수를 재개했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주 록히드 마틴과 합의해 TR-3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부분 향상 모델 2대를 인수해 제187 전투비행단과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잠수함에 탑재하는 레이저 무기로 미국의 스타링크 위성을 파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면 위로 부상해 레이저를 쏜 뒤 즉각 물속으로 숨는 방식인데, 중국은 이러한 유형의 대위성 공격 전술이 기습 공격 효과 면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F-16 전투기 추가 수출 가능 물량을 300대 이상으로 전망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생산 공장을 확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공장은 연간 최대 24대의 F-16 전투기 생산이 가능한데, 공장 확장을 통해 생산 능력을 연간 48대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전략 원잠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지난 주말 클라이드 해군기지에 주둔하는 뱅가드급 잠수함의 수병이 기밀 자료를 휴대전화로 복사해 기지 밖으로 반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커스 건들렛이라는 이 수병은 화웨이 휴대전화를 핵잠수함 전자장비와 연결해 전략 초계 동선 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됐는데, 일개 수병이 전략 초계 동선 정보를 어디에 활용하려 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단교하며 이스라엘제 전투기 후속 군수유전이 끊긴 콜롬비아가 동류 전환 한기에 봉착해 결국 크피르 전투기 운용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국방부에 이스라엘 측과의 유지보수 계약 연장 불허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공군력 붕괴 상황이 되었는데도 페트로 대통령은 후속 전투기 구매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F-35 블록 4로 가기 위해서 TR-3 이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런데 이 TR-3 업그레이드는 원래 23년 4월에 마치기로 했어요. 작년 4월에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1년 4개월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이거 블록 4, 우리는 블록 4를 인수해야 되는데 니네들이 23년 4월에 완료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완료 안 됐으니까 지금 나오는 거 우리 인수 못해 하고는 인수 거부하고 이 F-35 블록 3 버전으로 생산된 게 공군이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야적장에 100대가 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은 그 전투기를 줘야 잔금을 받죠. 그래서 록히드 마틴과 공군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공군이 이제 봐준 거죠. 그래서 먼저 좀 납품하고, 그리고 요거 빠르면 8월 지금 다 돼가는데, 그래서 8월 이후에 이 TR-3 업그레이드가 다 된다, 개발 다 된다, 즉 이제 블록 4 소프트웨어 개발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업그레이드 해줄게, 일단 좀 받아가라 해서 이제 납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공군도 지금 들어와 있는 F-35 나중에 반드시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이건 이제 우리가 F-35를 구매할 때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튼 업그레이드 하는 거, 또 1년 이상 딜레이 되고 있는 거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잠수함, 핵잠수함, 거기 원자로가 있으니까 전력을 아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이 물 밑에 싹 있다가 싹 부상해서,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저궤도 이상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걸 딱 조준해서 레이저 광선을 쫙 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궤도 위성하면은 최저 한 450km, 그리고 600km. 이 사이에서 이렇게 지구를 마하 22에서 마하 29 정도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450km 또는 600km 떨어져 있는 걸 레이저로 그냥 지져버린다? 얼마나 강력한 레이저를 또 이게 광선이 한 600km 날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멀리 보내서 지져버릴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중국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속도가 마 22에서 마 29 정도로 빠르게 지구를 선회하고 있는 걸 따라가면서 그걸 선회시킨다. 그럼 굳이 뭐 바다에 있는 걸 잠수함을 끄집어내서 할 필요 있냐? 육상에서 하면 되지. 육상에서 이 정도 플랜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꽤 큰 덩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다 노출되겠죠. 그럼 선제 타격 받겠죠. 잠수함은 원자로가 있고 숨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실현 가능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록히드 마틴이 텍사스주 알링턴 포스워스 그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F-35 생산하고 F-16 전투기는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생산 라인을 옮겼는데, 그런데도 F-16이 계속 지금 인기가 좋죠.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300대 지금 예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더 느려야 된다. 지금 연간 24대 생산인데 이거 가지고는 10년 내에 300대 안 된다. 그리고 이 생산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 빨리 받고 싶은데 생산 능력이 너무 뒤로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멈칫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래서 이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장하자. 그래서 연간 48대. 자, 이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 또 시간적인 그런 경쟁력 다 생기니까 팔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확대하고, 그리고는 이제 태국 4대 지금 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필리핀 12대. 여기 이제 타겟을 잡아서 사라, 우리 빨리 납품해 줄게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뭐 태국은 지금 그리펜 NG 쪽으로 쏠렸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미국이 갑자기 참전하면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필리핀도 우리가 F-50 블락 2, 블락 20 납품하고 싶은데, 저 이렇게 미국이 F-16V 조금 싸게 더 빨리 줄 테니까, 저 이렇게 되면 필리핀도 흔들리겠죠. 자, 전 세계의 전투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그런 헤비급 공룡이 몸집을 키우고 등장한다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배드 뉴스라는 생각이 들고, 대만같이 빨리 F-16V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는 나라들은 빨리 줘 2배로 된다니까 빨리 줘.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기대가 되겠죠. 다음입니다. 자, 영국이 전략원잠,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원잠 벵가드급 있죠. 이 벵가드급에 탑승하고 있는 수병, 우리야 뭐 의무복무니까 수병 그러면은 아주 나이 어린 뭐 이런 젊은이지만, 여기는 직업군인이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가 아니고 부사관도 아니고 수병이에요, 수병. 이 수병이 자신의 휴대전화, 하필 또 그게 중국제 화웨이 휴대전화, 거기에다가 우리 휴대전화 뒤에 USB 코드 다 있죠. 이걸 가지고 잠수함의 어떤 그 정보 데이터에다 꽂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에 있는 이 전략 초계 동선, 이거 진짜 중요한 1급 기밀이죠. 왜냐? 잠수함이 어디로 언제 어떤 코스로 움직인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적은 거기다가 대잠 전략 딱 보내가지고 잡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 초계 동선의 정보를 다운받아서 가버렸다. 이게 이제 수상이 여긴 그런 정보당국에서 체포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화웨이 휴대전화니까 여기다 다운받는 순간 이 정보가 전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원래 이렇게 다운받는 이 목적도, 수병이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배후가 있다, 중국 갖다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는 러시아 갖다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매개체가 화웨이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는 당연히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영국, 왜 하필 영국군이 또 전략원잠 같은 이런 국가 전략급 무기에 화웨이는
미국, 영국 다 제재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 화웨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끔 했다는 거, 이것마저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튼 정말 보안,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보자 중국, 다시 보자 보안, 네, 살펴봐야 됩니다. 콜롬비아가 정말 이 친미 국가였다가 갑자기 극좌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로 희한한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 무슬림도 아닌데, 야, 이스라엘 저 하는 거 보니까, 가자지구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저 안 되겠다.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단교야 하고 단교를 선내버렸어요. 근데 콜롬비아는 이스라엘제 중고 전투기 크피르, 이거 19대, 이걸 주력으로 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트 전투기는. 그리고는 이제 A-37 용팔이라고 하던 그 A-37 공격기 12대, 뭐 이렇게를 공군력으로 꾸리고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하고 단교하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그래 알았다 단교다, 그러고는 여기에 부품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가자지구 전쟁이 10월 달부터인데 벌써 지금 뭐 한 10개월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품 공급이 안 되니 이제 동류전환 하다가 그것도 이제 한계에 봉착해서 이제는 전부 다 올스톱, 포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아니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다시 우리가 부품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투기를 사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극좌 이 대통령은 전투기 새로 사는 것도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관계 개선 그건 다 안 돼.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 공군력 망하는 거죠. 정말 희한한 이런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FA-50 같은 경우도 FA-50 이거 한국 그리고 미국 로키드 마틴 지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거 미제나 마찬가지잖아. 이거 또 안 돼. 왜? 나는 극좌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영국의 유로파이터 그리고 프랑스의 라파리, 그럼 우리 거 해라 하고 이렇게 지금 대시를 하고 있는데, 니들도 뭐 초록이 동색이잖아. 안 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가 안보는 아무 상관없고 자기가 그냥 서방 세계 미우니까 다 싫어.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도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러시아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매년 7월 마지막 일요일 해군의 날에 거행되는 산트페테르부르크 해상 퍼레이드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가능성 때문인데, 이번 러시아 해군의 날에는 러시아 군함 대신 중국 해군 군함이 전시된다는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7월 마지막 일요일 산트페테르부르크 앞바다에서 거행되던 해군의 날 기념 해상 퍼레이드가 행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취소됐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시각 7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 해군은 매년 7월 마지막 일요일에 산트페테르부르크 앞바다에서 해상 퍼레이드를 실시했고, 올해 행사는 7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해상 퍼레이드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와 인근 항구 도시인 크론슈타트 시청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주말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됐으며, 해군의 날 기념 행사는 육상에서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행사였던 이 해상 열병식에 대규모 해상 전력을 투입하고 외국 정상들도 초청해 군사력 과시의 기회로 삼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3천여 명의 병력과 45척의 함정이 해상 퍼레이드를 벌인 바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7월 16일 네바강 하구에서 해상 퍼레이드 리허설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FSB 연방보안국이 이번 행사 기간 중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에 따라 해상 퍼레이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발트 함대 소속의 부얀N급 미사일 초계함 세르푸코프 함에 사보타주를 가해 대파시킨 바 있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해상 퍼레이드 기간 중에 러시아에 망신을 주기 위해 선박에 화재나 폭발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행사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흑해 함대용으로 건조된 전투함들을 내륙 수로를 통해 발트해로 옮겨 해상 실험에 나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해군 활동이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발트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네, 해상 열병식, 관함식이죠. 이런 걸 매년 해군의 날에 해 하고 법령으로 제정했어요.
7년 전에. 그래서 그동안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지시한 행사이기 때문에 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항상 이 행사에 참석해서 폼을 잡았죠. 이를테면 22년 7월 31일 이렇게 군 수뇌부, 당신 쇼이구 국방장관이죠. 이렇게 해상 사열을 하기도 하고, 또 23년 7월 30일 콩고 대통령, 에리트리아 대통령, 이 아프리카에 있는 대통령들 불러서 이렇게 또 자랑도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리허설도 한 겁니다. 자, 22년, 23년 다 전쟁 기간 중이었죠. 그래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2년이 넘어가면서 점점점 이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또 사보타주 능력도 더 강화되었죠. 그러면서 24년 4월 8일, 올해 4월 8일 날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발트 함대 부얀N급 초계함 세르프코프 함에 이렇게 기관실에서 항해 중에, 작전 중에 기관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대파돼서 예인선에 의해서 끌려와가지고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거 우리가 했다라고 자기네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할 때 푸틴이 외국 정상들 불러서 막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또 폭발로 인해서 푸틴이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위해 안 당하더라도 대대망신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FSB가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 행사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구축함 052D 방공함이죠. 자오쩌, 그리고 군수지원 남한척 해서 두 척의 중국 군함이 이렇게 발트해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왔어요. 그런데 행사는 안 해요. 중국만 그냥 괜히 온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실력, 능력이 굉장히 강해진 거고, 이게 너무 현실화되고 진짜로 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그리고 또 장거리 자폭 드론 이런 것에 겁을 크게 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간은 과연 누구 편인가?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함으로써 이제 지금 다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완전 혼돈 속으로 들어갔죠. 만약에 해리스 또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러시아의 미래는 없다라고 감히 예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